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자기 감정이 최우선이고 타인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 화를 내다가도 금방 태연하게 웃고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이 일상인 사람. 오늘은 그런 사람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1년을 버틴 한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회사에서는 매일이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대표가 퇴근 시간 직전에 출근하는 날이면 더더욱 그랬다고 해요. 그날도 그랬대요. 저녁 6시 다들 슬슬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대표가 들어왔어요. 항상 그렇듯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여유로운 표정으로요.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거 오늘 안에 끝내야 해요, 꼭! 순간 당황했대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오늘 안에 끝내라고? 일을 일단 시작했대요. 같은 팀에는 본인 포함 2명뿐이었고 한 명은 입사한 지 한 달, 본인은 겨우 2주차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입사 초기라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일이 말도 안 되게 너무 안 끝나서 이건 오늘 안에 너무 힘들겠다 싶더래요. 같이 일하던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이거 오늘 꼭 해야 하나요? 오늘 다 끝내고 가기엔 어렵고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말을 안 듣고 거역하는 거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대표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차갑게 말했대요. 그럼 그냥 가세요. 책임감 없으시면. 결국 동료는 먼저 퇴근했어요. 대표는 퇴근한 동료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책임감이 없지? 어떻게 저게 경력직이야? 그러더니 남아있던 본인에게 시선을 돌려 씩 웃으면서 말했대요. 우린 끝까지 해야죠? 결국 그날 새벽 2시까지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다 하지도 못했고 나머지 시간 동안 대표는 본인 옆자리에 앉아서 친구랑 계속 통화를 하더랍니다. 2시가 되니까 갑자기 그냥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의미 없는 일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 없었다고 해요. 그 회사에서 칼퇴라는 개념은 없었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면 꼭 업무를 시켰대요. 직원들은 매일 기대했다고 해요. 제발 오늘은 정시에 끝나길. 그런데 항상 5분 전에 대표가 불러서 말했어요. 이거 오늘까지만 하고 가요. 금방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 금방이 한두 시간이었나요? 끝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가장 황당했던 일은 이런 거였대요. 오전부터 밤까지 작업한 걸 제출했는데 대표가 몇 시간 만에 말을 바꾼 거예요. 이거 그냥 어떤 걸로 할게요. 막상 해서 보니까 별로네. 다시 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작업했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그냥 안 이쁘다였대요. 그런데 다음날 대표가 회의 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그냥 다시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늘잖아요. 다들 동의하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원들은 손이 떨렸다고 해요. 이 사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일을 시키는 걸까? 그냥 장기말처럼 두고 즐기는 걸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 자기가 한 말을 자주 잊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대표가 시킨 일을 했는데 결과가 별로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누가 했어요? 난 이런 거 시킨 적이 없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해요. 몇 번이고 그녀에게 확인받고 진행한 일이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요? 이걸 알고 나니 더 이상 회사에서 확인이란 건 의미가 없었죠. 결국 대표의 기분이 전부였으니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회의 시간에 들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살 좀 찐 것 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대요. 당사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표는 손을 휘휘 내저으면서 말했대요. 아, 요즘 이런 거 말하면 성희롱이라면서요. 근데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 아니잖아. 그 순간 당사자는 알았대요. 이 사람 감정이 없구나. 보통 저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신경 쓰지 않나요? 그런데 대표는 아무렇지 않게 마치 실험이라도 하듯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해도 괜찮구나 하면은 계속 하는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말은 업무 결과가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냐, 안 창피해, 도대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말도 안 되는 평가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대요. 이렇게 남을 평가하는 거에서 희열을 얻고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라고 할 때까지 몰아붙이더래요.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거 듣고 있는 본인보다 화내는 내가 더 힘든 거 알죠? 저는 이렇게 화내고 나면 마음이 안 좋아요. 하루 종일 아파요. 제가 그런데도 본인을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사연 제보자께서는 할 말이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쏟아낸 막말이 본인이 힘들어서 한 거라고요? 자기 감정을 위해 타인을 짓밟고 그걸 정당화하는 사람. 그때 정확하게 알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미안하다는 감정은 없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사람이다.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심하게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에 대해서 혼내는 게 아닌 본인이 창피한지 안 창피한 건지에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보자님께서 이런 말을 물으시는 거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니 좋게 마무리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대요. 다투더라도 뒤끝 없이 서로 풀 거 다 푼다. 진짜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사람들이 회사를 떠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둘씩 그만뒀다고 합니다. 특히 월급을 제대로 준 적이 없었대요. 원래 월급날이면 바로 줘야 되는 거지만 대표는 어차피 줄 돈인데 늦게 줘도 괜찮지 않나? 라는 태도였던 것 같대요. 월급은 늘 늦었고 달라고 먼저 말한 사람부터 줬다고 합니다. 야근 수당 이런 거는 당연히 없었다고 해요. 결국 남아있는 건 어쩌면 이 대표 혼자뿐일 거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제보자는 1년을 넘게 버텼지만 결국 현재는 퇴사했다고 해요. 지금은 퇴사를 해서 한결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대표는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똑같이 괴롭히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 주변에는 있나요?